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래간만에 시크릿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좀 나진 않지만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비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상황이 눈에 띄면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많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싫은 것을 근절하거나 제거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는 뭔가에 맞서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든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 싸우려 하지만 사실 그러면 싸움만 더 빚어질 뿐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맞서 싸우려 한다. 싸움만 더 빚어질 뿐이다. 아이, 너무 좋은데요? 아이, 지금 저한테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늦게 일어나는 거야. 지금 또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오늘 또 책을 펼치자마자 저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네요.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내게 된다.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낸다. 집중하는 대상이든 집중하는 대상.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내게 된다. 뭔가에 저항하면 아이고요, 죄송해요. 아이리는 이제 집중해서 책 좀 읽어볼게요. 자,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버티는 이유는 어떤 것이 저항하면 아니야, 나 이거 싫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바로 지금처럼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게 조금 이건 읽지 않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에 온 에너지를 기울이는 것과 신뢰와 사랑에 집중하면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고 배우는 태도를 비교하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요? 생각을 전환해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사랑에 집중한다면 그 일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증발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우면서도 멋진 문장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어디든지 그 누가 영향을 받든지 당신은 오직 자신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당신이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히려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에 집중하십시오. 음식이 풍부하다는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원하는 일의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십시오.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발산함으로써 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보야 필요하겠지만 넘칠 정도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차단하는 법과 그 대상과 관련된 감정에서 관심을 끊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에너지는 주의를 따라 흐릅니다.
당신이란 존재가 이 세상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이 조금씩 이해하는가? 좋은 일에 집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세상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끌어당기는 셈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에도 좋은 일이 더 많아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과 세상을 같이 끌어올리는 것이다. 너무 좋아요. 벌써 기분이 좋아. 제가 요즘에가 아니라 특히 어제 격투기를 좀 많이 봐가지고 마음이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시크릿 읽으니까 금방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 생각하고 느끼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감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힘도 충분합니다. 사랑 역시 그러합니다. 기분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무한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제 당신은 그 무엇도 외부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고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당신이 반드시 풍요를 생각하고 풍요를 그리고 풍요를 느끼고 풍요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믿고 이를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줍니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줍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 그래서 항상 좋은 글을 읽어야 돼요. 좋은 글만 읽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당신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우주가 이루어 줄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콧소리 아이님 두 가지 강력한 도구. 여기에 아마 감사가 들어있을 거야. 그쵸?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리라.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리라.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은 올바른 생각의 힘을 온전히 인식한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뭔가를 기대하면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밥 프록터도 말했습니다. 욕망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기대는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들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면하기 전에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마음속에서 기분이 짜릿해질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해보라. 마음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들을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습니다.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사실과 기타 감사해야 할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발이 땅에 닿을 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발걸음을 내릴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루를 시작한 준비가 끝날 때쯤에는 고맙습니다를 100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날 하루를 위해 주파수를 조종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면 먼저 의식적으로 하루를 창조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비밀을 내 인생에 직접 적용해본 결과를 돌이켜보면 감사하기의 위력은 어떤 방법보다 대단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라고 싶다면 몸의 발달까지 감사하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고마워할 일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들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내십니다.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로 맞춰놓으면 모든 일이 당신 것이 됩니다. Where is my toilet?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오케이.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치 하루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앞질러서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는 집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감사함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배자 문이 열리면서 마법 같은 일들이 삶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듯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인데 생각이 집중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줍니다. 마음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건지 그냥 연습뿐인 건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언제나 오직 최적 결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그리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물질 세계는 단지 그 실제 세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기법으로 이 세계의 주파수를 맞춰서 실제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서 무엇이든 지금 존재합니다. 느껴보면 알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힘을 발생시키는 건 그저 그림이나 생각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솟아나거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던 뒤에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그 느낌. 편안한 느낌.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난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방법은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념하고 믿으면 방법은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느낄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이 있다고 믿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 신뢰와 믿음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최적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그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낍니다. 당신은 온몸과 마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 기법입니다. 이건 거의 매일 해야 하지만 지루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헤. 적용 사례. 상상은 삶의 핵심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시사화입니다. 비전보드를 매일 눈길이 닿는 곳에 놓아두십시오. 이미 얻었을 때의 감정을 느껴야 되고 받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면 그림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붙여도 좋습니다. 원하는 걸 결정하십시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거 얻을 자격이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니 날마다 몇 번간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고마운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즐기십시오.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우주에 맡겨야 한다. 우주가 알아서 당신에게 가져주리라고 믿어라. 기대하면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기대하고 원치 않는 것이 기대지 마십시오. 감사하기는 에너지를 전환하고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리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아이린님 또 영어 발음으로 가려고 하죠. 혀 조심. 미리 고마워하면 우주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림 그리기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상하면 이름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마음속에서 그렸던 모습 그대로가 현실에 나타난다. 네, 이게 시크릿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조금 시크릿을 읽어봤는데 사실 처음 읽었을 때 그 감동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좋아요.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임스 알렌님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은 만에 읽는 니체.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읽어볼까요? 나폴레온 힐. 돌파력. 아유, 뭐 읽어보지? 오케이, brief. 오늘 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만에 읽는 니체. 세상에 이미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고작 오늘과 내일을 위한 계명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 한번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사람 극복해야 될 그 무엇이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터득한 사람. 모든 순간에 존재는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한번 읽어볼까요? 너 스스로와 대우라. 어떤 사람은 자기 모습대로 사는가? 진정한 자기를 찾는 방법. 오!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고결한 귀족이 되어라. 에? 오, 재밌겠는데요? 아니, 근데,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거 없나요? 두 종류의 행복한 사람. 볼까요? 두 종류의 행복한 사람. 책이 되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나만의 작은 행복 정원을 꾸며야 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슬픔 바로 옆에서 그리고 흔히 아니야 우연을 환영하라. 삶의 의욕을 가져야 한다. 지금 다시 완전히 나다운 모습으로 사는 법. 자기 존재의 의미를 터득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초인의 삶이다.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한다. 인생의 전환점에서부터 남은 삶을 나답게 살려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 지난 과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온전한 모습은 내면의 자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깨달음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있느냐에 따라 그 깊이와 너비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서 있는 높이가 높을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도 분명히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나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잘할 수 있고 잘 맞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모습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한다. 나답게 살려면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의 삶은 상승과 하강의 연속으로 인해 변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괴로움을 느낀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터득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시야를 넓혀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 행복감으로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당신을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인간 너머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초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전한 나다운 모습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오,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아름다운 글. 인생 초반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중에는 현실에 안전 나머지 흐지부지한 인생, 새로운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안 좋은 패가 나올 수 불리한 이런 거 안 읽을게요. 전부 다 왜 이렇게 너무 부정적이에요. 못 읽겠어요. 전부 다 막 뭐 힘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면의 목소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삶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꿈이 없다면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를 좀 먹었다고 도전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죄송해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각인할 수 있는 내 안의 잠재력을 무한히 펼칠 시간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배움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의 중반기를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저는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기억된다는 거? 힘의 의지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에 맞추어 스스로 자기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각자의 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라. 하루하루를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배움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니체의 글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스트레스들과 한번 읽어볼까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쉽게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전자책으로. 오마이갓. 제가 이걸 딱 읽었는데 뭐냐면 어떻게 중용이 나왔어요. 중용. 충분하다. 중용이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로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느끼는 건 통찰의 순간 혹은 비극의 찰나에 봅니다. No, I don't. 통찰의 순간이죠. 통찰의 순간. 언젠가 해냈다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올 거라고, 드디어 잘 됐다는 마음이 드는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있다면 여기도 조금 약간 이 글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네요. 외부적인 성취만으로는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충분하다는 건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열차에서 내리는 발걸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과 항상 갖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어느 억만장자보다 더 부유하고 어느 군주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에 더 많은 걸 탐한다. 충분하다. 감사하다. 충분하다. 물론 여기에서 만족했다가는 이대로 커리어 끝난 게 아닐까? 어떤 식으로든 이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갑자기 직장과 일상 모두가 그렇게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는가? 우선 이런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이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요. 고요한 내면.
당신에게 맞는 곳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만큼 사람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에 따라 상대의 모습을 바꿔서 봅니다. 그래서 흔히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비인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사정을 간곡히 설명하면 말이 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경은 비인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섞으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는 무언가 자기 값을 내주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태의 경우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며 상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비인이 섞여 있고 공동체 중에 대략 절반은 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지, 어느 쪽인지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사람이 삼량, 이음의 존재라 기본적으로 희망, 과잉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에 나의 희망을 섞어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역경에 말을 섞지 말라고 조언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반대로 자신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행운을 만났음을 잊지 말고 태의 공동체를 이루어준 선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초와 난초의 한계에 익숙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역경이 말을 섞지 말라고 조언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비의 상황에 놓였다면 유념하고 또 유념할 일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행운을 만났음을 잊지 말고 태의 공동체를 이루어준 선한 사람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드디어 찾았어요. 오늘의 글. 네, 아이린님 오늘 수고했어요. 제가 글쓰기 한번 해볼게요.